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속삭였네요 방금. 네, 저는 오늘 그 공연 후에 여러분들 모시고 이제 그 토크 진행하게 된 음악평론가는 차우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감독님과 음악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자리로 모실게요. 네. 좀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뭐랄까요? 되게 오붓하고 어색하고 뭐 약간 이런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 저는 영화 되게 다들 재밌게 보셨죠? 네, 저는 보면서 되게 몇 가지 되게 인상적인 것들이 있어서 일단 그런 얘기로 해서 좀 음악과 관련된 질문들을 좀 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영화에 대한 얘기들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 질문도 받으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소개부터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의 스테반 역을 맡은 오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자영 역을 맡은 배우 전여민입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에서 연출을 맡은 임대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스터 모 기중입니다. 네, 음악을 맡은 하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영화 OST 그러니까 음악에 좀 집중해서 보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그게 뭐 되게 뭐 블록버스터가 됐든 아니면 되게 아트 영화가 됐든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화 음악이라는 게 영화에서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내용적으로도 좀 충분히 설명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영화 음악이라는 거는 좀 영화에서 음악이라는 건 약간 접착제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라든가 뭐 사건이라든가 캐릭터들의 어떤 연관성들을 좀 잘 이어붙이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영화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음악이 블루스였다는 것 그리고 블루스도 약간 한국형 블루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약간 오리지널 뭐랄까요 그 되게 막 사막 냄새 나는 약간 그런 블루스 근데 사실 델타 블루스라고도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음악이 이제 들어갔고 이제 하은진 씨가 그 OST 작업을 맡았다는 게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 질문을 좀 몇 개 잡아왔는데 하은진 감독님, 음악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면 그 처음에 섭외가 왔을 거잖아요. 이 영화를 하자고. 네네. 그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좀 겁났죠. 저는 단편도 아니고 장편 영화인데 또 저는 아마 한두 곡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감독님 맨 처음에는 이제 그냥 시트콤에서 뭐 이렇게 장면 전환할 때 나오는 것 같은 효과음 그냥 왕왕왕왕 뭐 이런 그냥 그런 되게 간단한 작업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돼갖고 그냥 네 할게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전체 다 이게 인이랑 아웃점을 잡아주셔갖고 영화의 몇 분 몇 초에서 몇 분 몇 초까지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서 쳐야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처음에 좀 겁나지만 얼마 안 한다고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했는데 점점 어라? 이렇게 됐죠. 약간 그러면 감독님께는
감독님은 왜 이 영화 처음 이제 제가 뭐랄까 다른 데서 봤었는데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이 영화의 OST는 블루스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와 그리고 하은진 씨를 약간 선택하고 하은진 씨를 약간 가방이설로 꼬드긴 약간 그런 맥락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당시 시나리오 쓸 때 당시에 제가 블루스 음악들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씬을 구상을 할 때 이렇게 컷이 바뀐다거나 이런 걸 구상할 때 뭔가 음악이 먼저 사실 떠올랐고 그래서 그 음악이 어떻게 보면 이 시나리오를 쓰는데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헌진 씨는 워낙에 독보적인 음악가잖아요. 한국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 왠지 시카고 뒷골목에서 막 그 기타 치면서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잖아요. 대단한 건데 제가 워낙 팬이었고 그 시나리오 쓰면서도 헌진 씨 음악들을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감원 이설도 아니었고 낚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뭐 그 연주하시다가 손에 물집도 잡히고 그럴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화의 참 개국 공신 1등 공헌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 감독님이나 뭐 약간 전체 연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화를 이렇게 촬영을 하거나 혹은 뭐 그 편집을 할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전체 그림이 여기 어떤 음악이 들어가고 어떤 느낌이고. 근데 배우분들은 찍을 때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여기 어떤 음악이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편집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촬영을 하셨을 때랑 그러니까 처음 이제 대본을 받고 캐릭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하고 편집본을 보고 완성본을 봤을 때 느낌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음악적으로 뭔가 어쨌든 전체적인 무드 같은 것들이 좀 약간 느낌들이 좀 다르니까 약간 한 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지공 선생님부터. 예. 저는 오늘 처음 저 음악을 이렇게 직접 들어봤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노래와 이 기타 소리가 둘이 함께 가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절제된 소리에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은 뭐 이렇게 반주로 기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타를 띄워주는 소리 같은 느낌. 그게 참 재밌다고. 그래서 둘이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기타하고 이렇게 소리가 그런 느낌인데 나도 음악은 잘 모르지만 오늘 듣고 참 좋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영화 안에서 음악은 또 어떠셨어요? 영화 안에서의 음악 여행 아까 여행 그 장면이 감독한테도 그 음악 들으면서 감독한테 얘기했는데 그냥 그 음악 소리 들으니까 우리가 촬영하고 여행 떠난 그 씬들이 쫙 생각나는 게 참 아주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 소리에 이게 블루스 좀 그 느낌이 너무 진하게 아니, 촬영할 때는 이런 음악이 들어갈 거라는 어쨌든 감독님의 얘기는 들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상할 수는 없었어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영화 끝나고 후반 작업이 들어갔을 때 이 음악을 접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고 음악을 하신 거죠 사실. 네. 저희가 이제 플레이한 액팅이라든지 컷이라든지 이런 걸 감독님이 편집을 해서 보내면 네. 그걸 보고 음악을 입히니까 또 반대로 마치 우리가 그 음악에 맞춰서 액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또 반대로 이제 하은진 감독님께서는 그걸 보고 거기다 이제 음악을 입히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그런 소리들을 이렇게 내주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그
연기나 컷의 흐름들이 좀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어떤 기폭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아는 사람처럼 얘기했는데 잘 모르는 거지. 그냥 느낌이 그랬다. 아, 네, 저는 아예 그 이 영화에 블루스가 쓸 거라는 내용을 듣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감독님? 저한테 말해주셨을까요? 아마 그런 대화는 안 나왔던 것 그쵸, 같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영화를 부국제에서 봤을 때 깜짝 놀랐었어요. 이런 무드일지 예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읽었었지만 이런 뭔가 컬트적인 느낌이 막 들기도 하면서 이 노래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음악 감독님이 누구냐라는 막 평들도 많았고 마치 이 영화가 블루스 같다라는 평도 해주셨었는데 저는 정말 저희 매크모 봤을 때 정말 한 편의 노래 같았거든요. 되게 리듬감이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본을 읽었을 때는 리듬감을 제가 잘 캐치를 못했었어요. 근데 아마도 그건 연출해내신 감독님의 목과 그리고 우리 기주봉 선배님의 연기 그리고 그것을 뭔가 조화롭게 음악으로 담아내신 음악 감독님의 공 그리고 멋진 스데반 스데반 정한 오빠의 연기 그리고 자영이의 약간 뭐랄까요? 아, 네, 지금 행설수설 혈철 넘치는 매력 뭐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사실 웃기고 싶은데 웃기지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사실 자영이라는 인물이 약간 여기를 너무 짧게 나와서 그게 좀 많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 언제 또 나오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극장의 객석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게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깨달았던 거 하나는 저도 되게 어릴 때 인사성 바른 어린이였거든요. 바로 쪼다가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했던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세 가지가 정말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나는 정말 차를 몰고 그냥 어딘가로 막 여행을 가고 싶다. 네. 굉장히 이제 음악 틀어놓고 그런 생각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강냉이가 너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 이 영화의 어떤 전체 느낌 같은 것들이 저는 이제 약간 옛날 동네, 옛날 느낌, 그 옛날 공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를테면 그 시범 아파트의 약간 그런 풍경들, 그리고 뭐 치킨집, 그 고깃집, 이발소 어떤 그런 약간 옛날 동네, 옛날의 어떤 공간들. 그래서 감독님께 묻고 싶은 건데요. 그 어떤 이런 옛날 공간들을 이를테면 기록을 하는 방식 아니면은 좀 약간 추억하는 방식? 어떤 거에 좀 더 좀 약간 집중하셔서 약간 연출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영화에 나오는 공간들이 이제 뭐 치킨집, 다방, 뭐 이발소, 그 폐관된 극장, 그 말씀하셨던 시범 아파트 앞쪽 이게 다 오래된 공간들이고 실제로 있는 공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저희가 서울을 이렇게 쫙 몽타주로 해서 보여드리는 그 시퀀스가 있는데 그렇게 좀 뭐랄까요 계속해서 이 영화가 공간에 관한 영화라는 거를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니까 그 공간들도 좀 옛 공간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느낌이랑 블루스랑 되게 맞는 것 같은 인상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산에 있는 금산터미널 앞에 있는 다방과
델타 블루스가 이렇게 약간 잘 붙다니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이를테면 그 블루스라는 건 저는 이제 약간 블루스를 글로 배운 사람이어서 약간 블루스의 정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음악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떻게 정의한다. 근데 이제 보면 역사적으로도 블루스는 약간 삶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고통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간 희화하거나 해학적으로 전환시켜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다, 감정을 건드린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미국에 근데 오랫동안 블루스 연구하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하은지 씨 공연 중에 카디 블루스 같은 곡이 약간 대표적인 그런 정서잖아요. 네, 뭐 친구가 전화를 끊고 막 이런 건데 약간 그런 것들 이제 하은지 감독님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하실 때에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좀 고려하셨는지 혹은 감독님하고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까 잠깐 얼핏 듣기로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막 분초 단위로 쪼개가지고 하고 노래 제목도 뭐 다 잡아주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작업하셨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그리고 이제 좀 음악적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인점 아웃점을 잡긴 잡았는데요. 저희 음악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리스너고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는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그냥 헌진 씨 하던 거 해주세요. 네. 그런 식으로 헌진 씨 하던 거 해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아마 처음 보내주신 버전이랑 그 다음에 제가 그 느낌이 아니라 원래 헌진 씨 하던 거 이렇게 말을 해서 아마 그때부터 좀 음악이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소통이었고 사실 그 분위기나 이제 이런 것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언어로 사실 설명할 수는 없고 헌진 씨가 그냥 다 만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에서 이어지는데 이제 낚여갖고 파일을 받았는데 이제 메가가 아니라 기가 파일이 와갖고 길다 이러고 제가 작업하는 프로그램에 올렸는데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영상을 틀면서 음악을 작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구해갖고 그거 어떻게 쓰는지 막 유튜브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더니 감독님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래갖고 그렇게 이제 1차 편집본을 보내고 2차 때부터 그럼 진짜 기본적인 것만 해보자 이래갖고 이제 영화에서 되게 부각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기주봉 선생님의 걸음걸이를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나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면마다 스텝이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 예전에 토요일 밤의 열기인가요? 그 영화에서 이제 존 트라볼타의 걸음걸이 속도에 맞춰서 디스코를 만들었다 뭐 이런 글을 봐갖고 그러면 나도 이제 걸음걸이 템포에 맞춰갖고 하면은 괜찮겠다 해갖고 이제 걷는 템포에 맞춰갖고 따단떨게 그냥 진짜 기본적인 것만 딱 했더니 너무 좋다고 하셔갖고 그 뒤부터 이제 2차가 뭐 3차 편집본이 되고 그럼 또 새로 해갖고 보내드리면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7차인가 8차까지 했었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9차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네, 총 9번 새로 만들었죠. 죄송합니다. 근데 노래는 2차 때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그냥 좀 복잡하게 영화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갖고 저도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제일 단순하고 제일 기본적으로 평소 하던 거 해보자라고 하셔갖고 했는데 좋다고 해주셔서 그렇게 이제 배우 특히 기중원 선생님의 스텝에서 이렇게 좀 영감을 받아서 리듬을 그렇게 정하고 그 뒤로는 뭐 짧게 해주세요, 길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됐죠. 그 보니까 어젠가 그저께 음원 사이트에 올라왔더라고요. OST 음원들이. 그래서 약간 저도 이제 들으면서 사실 블루스는 굉장히 짧거든요. 대체로 한 3분이 안 돼요. 보통 그렇죠. 약간 작업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일부러 짧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OST를 전혀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뭐 21분 몇 초부터 23분 어디까지 장면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작은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올 때까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출자여갖고 진짜로 그 장면까지만 만든 거예요 노래를. 그리고 보통 OST 들으면 이제 좀 그 소위 말하는 그 익스텐디드 버전이라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OST가 나올 리가 있나 이러고 진짜 딱 주문 맞는 분량만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감독님 OST 하셔야죠 이래갖고 그 파일을 열어봤더니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블루스가 좀 짧기는 한데요. 그냥 어쨌든 계속 반복되는 형식이라. 근데 이거는 제가 짧게 작업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고 진짜로 생각을 못하고 딱 주문 받은 만큼만 만들었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들어가서 봤더니 전체 랭스가 18분이더라고요. 저도 아까 보고 왔거든요. 전체 그 일본 곡 심지어 곡수도 적지가 않았는데 10몇 곡이었는데 20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짧고 되게 임팩트가 있으니까 약간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들어주시면 좋겠 고맙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네,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영화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 저도 OST 나와가지고 그걸 들어봤는데 그걸 들으면 그 장면도 장면이지만 또 음악을 따로 들으면 또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저는 항상 아베 마리아 제일 처음에 연주해 주셨던 그 곡을 한 번씩 이렇게 들으면서 잠에 들곤 하거든요. 그래서 OST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다 이제 감독님과 저희 PD님께 이 공을 물심연면 지원해주신 PD님께 공을 돌립니다. 네, 공 받으시고요. 저는 영화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중간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몽산 아저씨가 병원에서 이제 그 암 진단 받고 그때부터 약간 이거 되게 슬프고 막 엄청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안 슬펐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가볍기도 하고 약간 물론 이렇게 툭 치는 게 있긴 했지만 약간 뭐랄까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좀 궁금했던 거. 그거 보면 그 스테반의 캐릭터를 보면 이제 약간 사실 이 영화에는 뭐 온갖 얘기가 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릴 때 인사를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교훈부터 뭔가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출생의 비밀도 있고 그래서 약간 스테반이 진짜 엄마를 알았을 때 약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영화 끝나고 나서 그 극장 상영이 끝나고 나서 거기 있는 관객들이 밖에 나갈 때 스테반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엄마와 스테반은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했거든요. 약간 연기하셨던 입장에서 어떠셨을 것 같아요?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적인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내가 모르다가 알게 되고 또 내가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도 계시지만 또 낳아준 어머니를 내가 알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스테반이 선택하는 건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지 못하도록 되게 막는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저의 또 공통점으로도 찾고 또 보편적인 또 남성분들의 어떤 남자가 이래서는 되나 막 이런 옛날에 어떤 어르신들의 말들을 듣고 자라온 또 사람들은 뭔가 그냥 자기의 감정이나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만났을 때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놓고 그랬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약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났을 때도 물론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표현은 아버지의 병실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처럼 스테반은 또 어머니를 만나서 뭐 별말 안 했을 것 같고 그냥 서울에 올라가시는 거에 대해서까지 어쩌면 뭐 더 많은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더 많은 얘기들 아버지가 뭐 병원에 있고 이런 주절주절 이런 얘기들조차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혼자 느끼고 그 자리가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해보는데 감독님이 쓰셨으니까 감독님이 정답을 아시겠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맞습니다. 예. 다행이네. 예. 네, 저는 그렇죠. 저는 스테반 그러니까 이후의 얘기들이 더 궁금한 영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끝난 이후에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쟤네는 어떻게 됐을까, 약간 이런 그런 것들을 좀 건드리는 영화였던 것 같고요. 그 전여빈님한테 묻고 싶은 건데 그 자영이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짧게 나왔지만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나왔고 근데 이제 사실 그 자영이라는 사람과 모금산이라는 아저씨와의 약간 감정선이 뭘까? 물론 이게 되게 구설수에 지금 아주 그게 나오는 그 아줌마가 관심 가지는 것처럼 정말 약간 뒷얘기하기 되게 좋은 관계긴 하거든요. 네, 각별한 약간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자영이라는 캐릭터 입장에서 모금산 아저씨에 대한 감정이라는 건 어떤 거였을까? 네, 제가 감독님이랑 임대현 감독님이랑 얘기를 나눴었던 자영은 그 정말 모금산 아저씨랑 우리가 서로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뭐 남들이 어쨌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화적이고 신사적인 아저씨를 만나는 거라고 저희는 상황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근래에 제가 어떤 편지를 받았거든요, 관객분한테. 근데 그분이 거기 써주신 게 모금산, 그러니까 이 매크모를 통해서 자신은 환상을 많이 발견했대요. 근데 그 환상이 어쨌든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희망을 주는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영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금산에게 주는 자영의 미소가 아주 행복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뤄질 수 없는 그 환상 같아서 되게 아프고 아름다웠다라고 편지에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해석도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약간 그 모금산 아저씨한테 외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모금산 아저씨가 일기장에 똑같이 돌려주잖아요. 자영이라는 사람도 되게 외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주고받는, 약간 탁구처럼 주고받는데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근데 약간 되게 잘 살 것 같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여자 캐릭터가 진짜 다 마음에 들어요. 다 약간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오셨지만 그 다른 그 스테반의 여자친구 예원 씨, 예원이라는 캐릭터는 그 시범 아파트 사는데 맥북 쓰고 있고 그리고 노트북도 맥북이고 아이맥 쓰고 근데 거기에 페미니스트 스티커 붙어 있고 약간 좀 깨알 같은 디테일 같은 게 좀 있어서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행복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는, 약간 스스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캐릭터였고, 약간 자영이라는 캐릭터도 사실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말 걸고 행동하고 그러는 아가씨 같은 캐릭터여서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남자들은 굉장히 약간 자기 말 제대로 못하고 감정 표현 못하고 혼자서 그냥 뭐 이렇게 꾹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여서 좀 안쓰럽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기종원 선생님한테 약간 여쭙고 싶은 건데요. 그 처음에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보고 캐스팅을 이제 모금산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로 이해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내가 그냥 보신 대로 아니니까.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정서들이 우선 읽고 보면 부인도 없고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고 뭔가 좀 출구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결국은 뭐
뭐 아들을 찾아 아들이 영화 하니까 출구를 한번 찾아보겠다. 뭐 시나리오에 나온 캐릭터가 충분히 그대로만 해도 충분히 캐릭터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이런 걸 별로 그렇게 애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촬영하시는 중이었거나 아니면 약간 완성본을 보셨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이 인상적인 장면 있으세요? 뭐 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생각나 다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춤추는 것 같은 경우가 좀 애먹었던 게 그다음에 출근길 그때 음악이 참 출근 막 할 때 음악이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장면 되게 좋아해요. 네, 출근할 때띵 하고 띵 저는 그 약간 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약간 그 뭐지 불꽃 이렇게 머리 위에서 이렇게 착 하는 약간 그런 뭐랄까 약간 위트 같은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질문은 이걸로 지금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객석에서 약간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네. 있으셔야 돼요. 네, 저 끝에 안경 끼신 여자분. 네. 네. 그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죠. 그 음악도 되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보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그 찰리 채플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주인공 모근산 씨가 찰리 채플린 영화를 찍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약간 궁금해가지고 그 찰리 채플린스러운 영화를 찍게 된 그 찍은 거에 대한 어떤 이유? 네, 이유도 궁금하고 궁금해서 감독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 영화에 보시면 나오는데 저기 모금산의 사별한 아내가 채플린을 좋아했던. 근데 그 아내가 제가 이제 기일이 이 영화상으로 1999년 12월 25일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내한테 이 영화를 헌사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찰리 채플린 기일. 네, 찰리 채플린 기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1977년 12월 25일인데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어쨌든 채플린을 오마주하는 그 영화니까 좀 크리스마스로 배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네, 그 극장 그 영화가 상영되는 그 극장 공간이 어떤 관객분이 장례식장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남자친구분은 그 여자친구분의 좋아하는 배우를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네. 아 커플 커플룩을 입고 오셔서 오붓하게 보셨길래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 혹시 질문 되게 많이 드시네요. 어떡하지? 그 여기 앞에 남자분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 그 영화 속 엔딩이나 엔딩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모금산이 시나리오를 썼잖아요. 자기 부모에 대한. 근데 그 본인의 죽음을 이렇게 담담하게 다루면서 그런 약간
엔딩 부분에서 이제 멋지게 약간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담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불발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게 좀 약간 의외였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엔딩 불발로 끝나는 것 또한 그 모금산의 처음에 그 시나리오였는지 아니면은 그 아들이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그 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면 10분 망사하는 그런 수정된 대본인지 저도 볼 때마다 컨디션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되게 부정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어떤 의도를 명확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생각하시는 대로 믿고 보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쨌든 편집을 했으니까 아들의 어떤 그 연출 의도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버지가 시나리오를 썼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감독님 말고 배우분들이나 아니면 음악 감독님한테 질문 하나만 받아볼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네, 저기 여성분. 네. 원래 OST를 들으면 스토리나 그 배우들의 감정선을 굉장히 증폭시켜서 듣다 보면 몰입을 하게 하는 기법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되게 관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스토리에 붙어서 나오는 음악이 아니고 음악이 되게 정말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건 음악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지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지 그 9차 작업까지 가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헌진 씨께서 네, 관조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연출할 때 이제 뭐 연출에 제가 연출에는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으니까 편집이나 저는 그냥 제가 음악을 들으면 감독님이 막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보고 수정하면 제가 바꾸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막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음악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리듬이 보통 있잖아요. 그 하나가 그냥 빰빰빰빰 부르고 막 이렇게 고조시키고 히치콕 같은 요소로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정말로 그냥 약간 평소 하던 거 그냥 해달라고 하시고 저도 그냥 그냥 리듬 그리고 그냥 이 영화를 관통하는 그 되게 허허실실한 그냥 슬픈데 웃긴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을 캐치를 저도 했기 때문에 그냥 저도 보면서 그냥 약간 그런 후반에 좀 그런 느낌으로 작업했어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뭐 넷플릭스 영화 틀어놓고 이렇게 기타 치면서 보듯이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관조가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제가 영화의 분위기를 살리려고도 했는데요. 결국엔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냥 네. 생각하신 게 저도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구상했던 게 드라마를 따라가면서 감정을 고조시키는 음악이 아니라 드라마를 뚫고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간이 10시 반까지였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초과돼서 혹시 모르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딱 하나만 네. 그럼 저는 무궁산이라는 사람이랑 자영이라는 사람의 관계가 좀 궁금했었는데 자영이 무궁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나왔었잖아요. 근데 무궁산이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애정이나 관심이 많은 거에 비해서 또 남한테 액션을 취한다거나 또 남이 내 영역에 들어온다거나 하는 것을 크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 보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자영에게는 직접적인 액션을 취하고 또 그런 뭐 맥주를 마시러 갈래라는 듯이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궁산이 자영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또 궁금하고요. 또 근데 그 맥주를 마시는데도 어떻게 보면 친밀도가 올라간 거에 비해 자영을 또 외면을 하는 모습이 또 왜 그런지가 약간 궁금했습니다. 글쎄 혼자 이제 살다 보면은
그 작은 엄마가 반찬 가져왔는데 이 대사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받으면 나도 뭔가 해줘야 돼. 이게 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벽이 쳐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속에는 많은 애정의 관심과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있지만 살아가면서 참 뭔가 이렇게 벽이 생기는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더 답답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자영의 문제도 자영이가 만약에 도발적으로 나한테 뭐랬으면 나도 무너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럴 없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내 캐릭터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 모금산이 그렇게 액션을 취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그 TV 그 캠코더 장면을 보고 나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항상 그냥 지나가던 그 자전거 탄 소년한테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조금씩 벽을 허무는 그런 걸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위태로워 보일 수 있는 모금산과 자영이 맥주를 마신다. 근데 그 과정에서 모금산은 추태를 부리지 않고 자영도 벽을 치지 않고 사실 이런 게 현실 세계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근데 이런 장면을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치킨집이 좀 궁금해지긴 했었어요. 벽 보고 맥주 마시는 게 편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는 벽을 보고 좀 맥주 마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교훈과 약간 재미와 그리고 약간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약간 광고 홍보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정환님이 지금 이제 이 영화 개봉했지만 연극도 이제 출연하시는 거 아세요? 언체인이라는 연극에 이제 대학로 출연하고 계시고 거기 아마 한 언제까지 하죠? 2월 11일까지입니다. 네. 근데 지금 가져온 티켓은 1월 말까지만 예매가 가능한 티켓이고. 아, 네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1월 31일까지라고 써 있어서. 근데 1월 31일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분들한테는 이 티켓을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약간 다른 분들은 어쨌든 약간 오정환님이 출연하시는 언체인이라는 연극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이걸로 마치고요.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따로 또 뭐 이렇게 여쭤보시거나 혹은 게시판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